안녕하세요, 홈데디입니다. 여러분들 점심은 드셨습니까?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가구에도 이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구매할 때 딱딱한 게 좋을까 푹신한 게 좋을까. 오늘은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리고자 이 매트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구라는 카테고리는 워낙 범위가 넓고 매트리스의 경우 척추라는 인체의 의학과 수면과학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가구 분야 내에서 매트리스를 취급했던 제 경험에 비춰진 기준으로 바라본 이야기니까요, 정말 중요한 척추의 의학과 그리고 수면의 과학에 대한 정보는 가까운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는 가구 내에서 매트리스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트리스를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척추는 이런 일자가 아니라 S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매트리스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이런 척추를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고 척추에 모여져 있는 신경들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산품입니다. 따라서 매트리스는 내 몸에 딱 맞는 텐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푹신한 것이 좋은지 딱딱한 것이 좋은지 항상 갈등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 하루의 수면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라고 보면 이 긴 시간을 하루쯤은 사용을 해봐야 그 매트리스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매트리스를 쇼핑하러 가보시면 누워보거나 이 체험을 해보는 시간 자체는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매트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기에는, 그리고 그 매트가 내 몸에 맞다고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매트리스 편하네, 이 매트리스 억수로 불편하네, 이러니 나한테 맞는 매트리스를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 누워보는 그 순간에 대부분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이 머릿속에 편안해 불편하네 이런 생각들은 누워보시면 푹신한 것 딱딱한 것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취향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취향이라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취향이라는 이 단어가 척추의 제일 편한 모양을 이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맞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누워보니까 내 척추가 진짜 편하네, 이 매트리스 좋네 라고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내 척추가 편하다는 기준을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학교 생활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인체에는 이 척추라는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웠을 때는 이 척추가 가장 이상적인 S라인을 만들게 되는데요, 먼저 트리스에 사람이 누웠을 때 어깨, 엉덩이 이 부분이 체중의 압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엉덩이와 어깨 부위가 무거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큰 체형의 사람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큰 체형의 이런 분들의 엉덩이와 어깨 부위가 이 매트리스에서는 많이 좀 깔아앉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몸의 척추 S라인도 많이 굽어지게 되겠죠. 엉덩이 부분과 어깨 부분이 깔아앉으니까. 그럼 제일 편안한 S라인이 아니고 많이 깔아앉다 보니까 이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척추에 무리가 간 상태로 장시간 누워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몸에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체형이 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와 어깨 이 부분이 편안한 S라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약간 단단한 텐션의 매트리스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탄탄한 텐션의 매트리스를 사용하다 보면 S라인의 엉덩이와 등, 어깨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이상적인 S라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일자로 펴지는 S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체중이 엉덩이나 어깨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장시간 누워있을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구부러져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현상이지만, 체중이 가벼우신 분이 딱딱한 매트리스를 썼을 때는 오히려 체압이 엉덩이와 어깨로 몰리다 보니까 그 몰리는 이 부분에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체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S라인의 엉덩이와 등 그리고 이 어깨 부분이 매트면과 다 접해지면서 하중을 이렇게 골고루 펴지게 할 수 있는 텐션이 푹신한 매트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S라인 척추의 편안함을 만들기 위해서 스프링 매트리스 상단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져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재가 이 메모리와 라텍스입니다. 여러분들 메모리의 라텍스 많이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메모리 대 라텍스, 대표적으로 요즘은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를 가장 많이 매트리스 상단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소재 모두 하중의 압력을 유지하거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는 1960년대 미국 나사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였습니다. 최대 약 95%까지 충격을 흡수한다 하더라고요. 이 메모리 폼은 눌렀을 때 반발력이 약해서 돌아오는 속도가 라텍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사람이 누웠을 때 인체 라인과 같은 모양을 유지하여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푹신한 소재여서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 권장해드리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라텍스는 말레이 반도에서 나오는 고무나무 추출액입니다. 향균성이 뛰어나서 의료기구나 위생을 요하는 곳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라텍스는 메모리하고는 달라서 라텍스는 고반발성 소재이기 때문에 매트리스로 만들어질 경우 그만큼 고반발성이 이 지지력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누웠을 때 이 신체 라인을 위로 약간 떠올려주는 듯한, 밀어내는 듯한 반발성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탄한 매트리스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나 S라인이 많이 휘어지는 분들께는 권장해드리는 소재의 매트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소재 다 같은 이 신체 라인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메모리보다는 라텍스가 좀 더 탄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강한 텐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부에 라텍스가 들어가는 매트리스를, 그리고 부드럽게 내려가다가 내 몸을 감싸는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매트리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푹신한 매트리스와 상대적으로 이 탄탄한 매트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텐션이 탄탄한 매트리스를, 그리고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은 텐션이 상대적으로 푹신한 매트리스를, 이렇게 각자에 맞는 것을 사용을 했을 때 이상적인 이 몸의 S라인을 만들어 주면서 척추에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 매트리스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반발성이 라텍스에 비해 약해서 복원력이 느리고, 라텍스는 복원력이 메모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프링에 어떠한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 매트리스 자체의 탄성은 천차만별입니다. 소프트한 스프링에 탄성이 강하다고 했던 라텍스를 써봐야 푹신한 매트리스라고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탄성이 강한 스프링에 메모리를 써도 딱딱한 매트리스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든 간에 이 우리 몸의 신체는 너무나 다양하고, 또한 시중에 나오는 매트리스의 종류들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꼭 메모리가 무조건 푹신하고 라텍스가 무조건 탄탄하다 라는 매트리스의 느낌은
다르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이 없는 매트리스에 메모리 폼을 쓰느냐 라텍스를 쓰느냐에 따라서는 그 특유의 특징들이 좀 더 강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또한 단순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가구 중에 물어보기 애매했던 내용을 이 얕은 지식으로 많은 가구 이야기를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좀 더 가볍게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구 전문 홈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a ha ha!